여러분들 그 책상 하나가 이제 교육, 영향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하크네스 테이블이 장점만 있느냐? 물론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좀 쉴 수 있고, 혹시 이제 가능하시면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 패밀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싸움도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은. 하이, 존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아니면 저희 삶에 미치는 영향, 다들 인정하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나라에 사는지, 또 집안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어떤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인생, 개인한테 미치는 사고, 그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그 책상 하나가 이제 교육, 영향에 미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에듀스토리 얘기할 내용, 하크네스 테이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크네스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를 한번 제가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하크네스 테이블, 하크네스. 이제 어떤 사람의 성을, last name을 따서 이제 지은 이제 테이블, 이제 책상인데요. 1900년대 초에 이제 에드워드, 이제 하크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선가였는데요. 그분이 나름 교육에 굉장히 진지한 이제 철학과 이제 나름 미션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바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고안하신 게 책상을 이제 나름 만드셨어요. 그래서 책상은 이렇게 좀 길게 약간 오버 쉐입으로 돼가지고 7 foot and 10, 11 foot. 그래서 하여튼 좀 오버 쉐입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는데요. 맥스 12명 학생이랑 선생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뭐 제작까지 해서 크게는 이 나무가 대부분 체리 아니면 메이플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50개에서 300 피스의 우드로 겹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름 굉장히 이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책상 하나 만드는데 나름 굉장히 시리어스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분이 이제 학교, 또 필립스 엑스터 그 애카데미라고 있는데요. 크게는 필립스가 이제 보딩 스쿨로 유명하죠. 크게는 학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앤도버, 매사추세츠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햄셔, 엑스터이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5.8 밀리언을 그 필립스 엑스터 학교에다 기부를 하셨어요. 그때 돈으로 이제 5.8이면은 지금 현재 돈으로 129 밀리언 달러스. 엄청난 수의 그런 액수의 돈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크게는 내가 원하는 이 하크네스 테이블, 더 나아가서 하크네스 메소드를 니네가 좀 구현해 주면 좋겠다. 내 아이디어를 너가 조금 대신 한번 해봐라, 시행해봐라 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그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게 하크네스 테이블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제가 앞서 설명이 드린 것처럼 이제 큰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학생 12명 맥스, 그다음에 선생님이 1명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1명 스타트를 해줘요. 네, 약간 오늘 예를 들면 디스커션을 한다. 뭐 English Literature 클래스인데 어떤 픽션 아니면 포이트리를 읽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시작을 해줘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누군가 학생이 그걸 물겠죠, 질문을. 물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학생들이 점핑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다 보면은 수업 시간이 끝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테이블 아니면 클래스룸 스타일이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죠,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 구조상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했을 때 대부분 앞에 있는 학생들만 반응을 하고 질문하고 좀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둥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얼굴을 보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토픽 아니면 디스커션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함으로써 뭐가 좋은지 장점. 크게는 제가 Socratic Method, 그걸 통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Socratic Method는 Socrates,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건데요. 크게는 소크라테스 방법론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한 명이 질문을 던져요. 던지면 다른 사람이 그 질문을 물어서 대답을 하고 그 질문하는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합니다. 그럼으로써 질문을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 토픽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다이얼로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생전에 썼던 책이 없어요. 대부분 저서 남긴 거 보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대부분 대신 받아 적어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이렇게 퍼블리시한 책이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토와 대부분 책들을 보면은 소크라테스랑 왔다 갔다 하는 대문이 있어요.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스승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던져요. 예를 들면 virtue가 뭐라고 생각하냐? 덕. 그러면 누군가 대답을 해요. 학생이. 그러면 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또 학생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예시, 아니면 반박, 이런 것들 다, 아니면 다른 example,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학생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지만 at the same time 그거를 이제 잘 대답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몰랐던, 아하, 나도 몰랐던 걸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라고 함으로써 약간 깨달음, enlightenment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encourage 할 수 있는 게 소크라틱 메소드인데요. 크게는 저희 약간 테이블도 약간 그런 오버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헐크랜스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고 누가 한 명 스타트를 끊으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하는 구조인데요. 그럼으로써 단순히 그 학생만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제 학생들까지 늘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는 collective learning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이런 대화론, 디스커션 스타일 메소드가 헐크랜스 테이블이 소크라틱 메소드를 굉장히 encourage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헐크랜스 테이블에 약간 유명세가 많이 된 게, 이렇게 나름 12명 정도의 학생을 가지고 누가 한 명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아니고 서로가 동등하게 좀 밸런스돼서 디스커션에 참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다 컬렉티브하게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learning environment는 헐크랜스 테이블이 최고다라고, 플러스 그걸 통해서 소크라틱 메소드의 어떻게 보면 그런 기법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헐크랜스 테이블이 굉장히 이제 미국 안에서 특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 학교들이 뭐 하이스쿨도 그렇고, 하이스쿨은 대부분 프라이빗이거나 아니면 보링이겠죠. 그리고 컬리지, 대학교들도 대부분 이제 이렇게 수업 클래스룸 안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헐크랜스 테이블이 장점만 있느냐? 물론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좀 쉴 수 있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뭐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렉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선생님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취지는 헐크랜스 테이블이 대부분 모든 학생들 12명이라고 하면은 12명 학생들이 대부분 균형 있게 다 이렇게 equally contribute to discussion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취지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literature 클래스나 아니면 그런 history 클래스 혹은 뭐 철학 수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humanity가 메인이 된 그런 과목인데 이제 헐크랜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의 그런 책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견해를 이제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주장도 할 거고 반박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동그란 테이블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과학 수업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수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외워서 하는 수업 있죠. 대부분 뭐 케미스트리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collaborative 그런 involvement가 과연 얼마큼 도움이 될지, 문제가 그냥 풀어서 같이, 물론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포에트리나 이런 휴머니티가 메인이 된 수업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성격적인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좀 인트로버트, 내향성 있는 학생들은 그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도 질문이나 이렇게 별로 컨트리뷰션이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숨고 싶은데 굳이 말하지 않고 싶은데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얼굴 보면서 그 한 40분, 45분 수업 시간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하이스쿨 때 저도 이제 헐크랜스 테이블을 써봤는데, 저희 학교는 특정한 수업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시컬 수업이나 뭐 이런 나름 휴머니티가 메인이 된 수업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업할 때는 나름 해야 되면 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헐크랜스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파티스페이트를 안 한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물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나름 이렇게 푸시를 해보지만 결국은 얘기를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나름 에이션 컬처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이런 그런 효과성, 헐크랜스 테이블 동그란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한번 제가 굳이 단점은 아니지만 우려 섞인 말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할펜 스타일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너무 많은 이런 그 테이블, 나름 이제 저희가 교육적으로 썼을 때 효율성이 너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정에서 혹시 이게 가능하시면은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 패밀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대화 혹은 뭐 싸움도 극대화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장점으로 봤을 때는 그 교육적인 그런 깊이 아니면 그냥 단순한 토론이지만 조금 더 프로덕티브한 대화를 생길 것 같네요. 네,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